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2020년 6월 9일인데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제목은 나자리노의 달, 나자리노, 문재인의 달입니다. 제가 좀 비유법을 써서 현재의 정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회사원들이나 또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쓸 때 FY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 your information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하면 참고용, 참고로 이런 뜻입니다. 쭉 보고서를 쓰고 나서 혹시 상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FYI 붙인 다음에 조금 부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FYI를 다른 용어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도 농담하는 세상이고 상사가 항상 유능한 건 아니니까, 미국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단어를 우리도 비유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최근 벌어지는 남북한 관계를 참고용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갖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과학적 설명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도 제가 느낌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60세가 넘으신 old boy and girl, 이 사회의 기성층들은 영화 나자리노 기억하실 겁니다. 나자리노. 자료를 보니까 74년도에 개봉한 아르헨티나 영화네요. 우리나라에서는 76년 명보극장에서 처음 상영이 됐고요. 15세 이상 관람가였고 감독은 레오나르도 파비오, 주연은 후엔 호세 카메로. 근데 이 영화보다 더 기억나시는 거는 이 노래. 제가 음악을 워낙 못해서 When a Child is Born, 이 팝송으로 바뀌어서 이 노래가 나왔었죠. 지금 음악이 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아르헨티나의 전설을 소재로 하는데 어느 마을입니다. 특정 마을이 아니라 7번째로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은 남자아이 중에서 그 아이는 달이 꽉 차는 달, 즉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가 된다. 7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어느 마을에서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된다는 전설이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르헨티나 어느 곳에서 어느 날 7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나자리노입니다. 나자리노.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그르세르다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자리노가 미인이란다. 용자가 미인을 이렇게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상당히 용감했겠죠. 나자리노가 미인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하다가 어느 날 사탄이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탄이 딱 던집니다. 사탄을 마주쳤으니 어디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세르드와 사랑에 빠지면 피가 끓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게 된다. 네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피가 끓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은 보름달이 뜨는 날 늑대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와 사랑을 끊어버린다면 그 저주를 풀어주고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주겠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네, 딱 덫을 걸죠. 그리고 여자와의 사랑을 포기해라. 던집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저도 여러 번, 물론 여자를 상대로가 아니라 살면서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는 비유. 아까 제가 FYI라 그랬죠. For your information.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예를 든 겁니다. 나자리노는 굉장히 젊은 친구니까 당연히 사탄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사탄의 저주대로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모합니다. 늑대가 되면은 나자리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늑대의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날뛰게 되죠. 그렇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걸었는데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는 사랑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랑이 뭐지? 하고 자기도 궁금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법이 걸리게 됩니다. 보름달이 뜨면은 나자리는 늑대가 되어갖고 마을에 목장을 습격하고 사람을 해치고 목동을 해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이기에 총을 들고 나서게 되죠. 근데 그녀 그르세르다는 그 늑대가 나자리는 걸 압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고 나오니까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는데 그 총에 이 여자가 맞아 죽습니다. 비극이죠. 굉장히 비극이죠.
모든 이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대안 없는 선택. 목숨을 전제로 사랑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늑대도 마을 사람의 총을 맞아 죽습니다.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탄은 저렇게 죽음까지 본인도 죽고 여자도 죽고 저런 선택을 왜 하지? 하고 과거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저렇게 절절한 게 사랑인가 하고 뭔가 깨닫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나자리노하고 그르세르다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나자리노를 향해서 사탄이 사랑이 저렇게 소중한구나, 나도 좀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영화의 대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종교는 서로 자기네끼리 방벽은 세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가요? 불교에서는 업이란 게 있죠. 업보를 씻어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의 업보를 끊어내려면 업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게 윤회인데 윤회를 벗어나려면 이런 목숨을 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마을의 불행인 사탄의 저주를 끊어내려면 나자니로라고 하는 멋있는 친구와 그르세르단가요? 하는 아주 어여쁜 처녀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업실이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이 짧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운명이 보름달과 늑대의 전설이 내려오는 말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고 봅니다. 그분이 두 바퀴 평화론을 꺼낸 것도 바로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마법을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나자리노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진짜 목숨을 건 진정한 사랑을 해야 업을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 문제점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나자리노의 선택과 문재인의 선택을 제가 주제로 잡고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용을 굉장히 좋은 동물로 보는데 서양에서 드래곤 그러면 좀 악마적인 걸로 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해서 보름달을 좋아하는데 그 나자리노 전설에서처럼 서양에서는 풀문이 뜨면은 뭐가 어떻다 뱀파이어가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있던가. 어쨌든 좀 이렇게 풀문하고는 뭔가 좀 불행이 있는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방송했지만 6월 7일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달나라 타령을 썼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미국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를 함께 돌리려는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비판한 겁니다. 이 글이. 문 대통령은 둘을 같이 돌아가게 하는 걸 선순환 구조라고 했는데 이 우민기는 실천에 있어서는 북남 관계가 조미 관계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 조미 관계가 나빠지면 북남 관계도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간다. 그리고 남한도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건 악순환이지 이게 선순환이냐 하면서 달나라에서 통할 달나라 타령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쏴버렸죠. 그래서 제가 달을 오늘 다시 한번 소재로 강조합니다. 문 대통령의 성이 문씨다 보니까 문이 영어로 HMOON 문이 이제 달이니까 북한이 달에 빗댄 걸로 달나라 타령이라고 빗댄 거 보이는데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를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 그래서 그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고 또 북한 평양소녀 진미를 소재로 한 태양 아래라는 다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뭡니까? 자기네는 해고, 낮을 비추는 해고, 문 대통령은 밤을 비추는 뭐 문이라고 달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건가요? 좀 기분 나쁜 비유라서 제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6월 9일 날 오늘이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연락선, 이게 소위 말하는 남북 핫라인이죠.를 완전 차단,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제로 차단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대립적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6월 4일 있었던 김여정 담화대로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완전히 돈자시키는 행동을 북한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19년 2월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된 후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그해 6월달에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도 주선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북한은
미북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이미 사실상 힘이 약해진 남북 관계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게 저는 매우 불길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건 저주가 서서히 가동되는 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 목숨을 걸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만이 이제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중국도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제가 바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뒤적기 위한 전복 공작을 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전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국과 다투고 있죠. 미국이 미중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중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G7을 G11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와 한국과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를 참여시키겠다 그랬는데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G11에 참여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도도 밝혔고 호주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은 대답을 보류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아무리 그래봐야 지금 미국한테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구는 훨씬 많잖아요. 우리보다 좋아지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러시아 경제가 기름값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고 기름값 떨어지면 우리보다 못 삽니다. 지금 우리보다 처져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어서 병합한 이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떨어져서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유가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하는 사람들도 매우 어렵지만은 미국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셰일가스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유가를 올리면 러시아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도 미국에 끌려간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제법 많은 무기를 팔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G2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또 반중 노선에 결국은 갈 겁니다. 일단은 중국의 이익을 벌고 있으니까 안 간다 그러지만 결국은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푸틴은요, 노련합니다. 벌써 대통령을 몇 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2텀인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집권한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응할 겁니다. 조건을 걸고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선뜻 받아들이는 우리 대통령은 좀 나이브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결국 저는 이제 G11에 러시아도 빠지면 자기가 손해죠. 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일본이 한국이 G11에 참여하는 걸 반대할 거라고 보도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찍소리도 안 할 거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국제정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징용자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재판을 한국이 이행하려고 할 때 그때 터져 나올 겁니다.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아주 강하게 압박하지 G11 갖고는 시비 안 걸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판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11에 참여하겠다고 지지함으로 해서 중국을 화나게 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을 우리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날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 브리핑에서 이 성명은 그 다음 해 유엔에서 조약된 등록 성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존중합니다. 라고 해서 이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바로 이 성명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반중 라인을 붙여왔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네, 미중 싸움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겠다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맞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유엔에 등록된 조약이고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동의한 거니까 우리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논리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를 탁 던져가지고 쫙쫙쫙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아, 이게 이제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죠. 계속 논리적으로 오케이,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그런데 이건 뭐지 하고 딱 잡아내는 사람 있죠.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외교는 아무나 못해요. 이러한 외교를 보여준 사람이 저는 권영애 국방부 장관하고 당시에 러시아 무관이었던 윤정구 해군 제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련하고 우리가 막 수교를 했는데 소련은 북한과 자동 참전 조약이 있는 그 상호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그걸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권영애 장관이 지시를 하고 윤정구 무관이 뛰기 시작하는데 소련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랑 나랑 수교했지 않느냐. 수교했으면 서로 안 싸운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남북한은 싸울 수가 있다. 싸울 때 그러면 너희 자동 북한을 위해 참전할래? 그럼 나랑 싸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랑 왜 수교했어? 이거 모순이잖아.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대답을 못하죠. 말이 맞잖아요,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불곰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러시아제 무기를 사줍니다. 우리가 과거 소련에 빌려줬던 차관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걸 사주는데, 무기를 구입하는 거는요, 공동으로 같은 무기를 쓰는 거는 군사 동맹 다음으로 친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니네 무기까지 사는데 어떻게 너 유사시에 남북이 싸울 때 소련 우리랑 싸울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계속 하니까 결국은 소련이 93년도인가요? 5년도인가 북중 그 상호 조약을 파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위기에서 대단한 성공입니다. 서희가 거란족을 상대로 강동 6주로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 지금 많이 평가 안 해요. 그게 우리 한국 외교관들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외교를 잘하는 게 외교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더 잘하고 국정원이 더 잘해요. 외교부는 오히려 실제적인 게 없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미국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몰아가서, 저 영중 공동선언은 과거 유엔에 등록된 조약이고, 그 한국도 지지했었던 거니까, 지지해달라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죠. 약속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G11은 한국이 안 간다고 하면 되는데, 안 간다고 하기 어렵죠.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몰고 가는 건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외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그 때문에 미중 사이에 줄타기 하려던 문재인 정부는 실패가 되는 거죠.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과거 5년 전, 4년 전인가도 있었죠.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참 사이가 좋았어요. 뭐 연애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키는 대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응? 그때 굉장히 좋았을 때는 시진핑이 우리 박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니까 바로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뭐 서점에 가보니까 뭐 박근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직후에 우리도 당황하고 중국도 당황했죠. 근데 그때 북핵을 막아주겠다고 한 중국이 박 대통령이 건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야, 중국이 이게 사기치는구나 하고 국가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니까 중국이 그때부터 펄펄 뛰기 시작하죠. 아,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근혜 정부 전복 공작을 펼쳤죠. 그래서 촛불 시위에 뭐 중국인 대학생,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우리를 외교적으로 몰고 뭐 흔들고 해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촛불로, 물론 최순실 사건이 겹쳐서 한꺼번에 나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국이 굉장히 출렁했었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교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외교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운명이 나자리노 뭐 말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거의 숙명입니다. 이 업을 씻어내려면요,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 만한 지도자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중국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삼불 협의까지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주 사드 기지에 어떠한 무기가 교체되거나 하게 되면 모든 걸 중국과 소통하겠다는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 국가 1급 비밀을 중국에 다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중국을 달랬건만,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직도 시진핑은 한국을 답방 안 합니다. 물론 미중 대결이 엄중하니까 시진핑은 일본 방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국은요, 한국과 일본은 결국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편이라는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 대통령이 양쪽에서 뭐 이렇게 특히 친중적으로 가는 것 같다가 G11에 참여하겠다, 영중 공동성명 지지한다 그랬으니 중국은 오케이, 너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이제부터는 반문재인 공작을 펼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 판단 틀릴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보름달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때의 나자리노는 시진핑이겠네. 는 늑대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늑대를 조심해야 되겠죠. 날뛰는 늑대. 차이나 게이트를 있었던 사건을 주목하셔야 되고, 일방적인 중국 사랑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같이 날뛰고 있으니까 친북 노선도 접어야 됩니다. 국제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온 거는요, 중국의 지원 때문일 겁니다. 북한이 지금
보릿고개인데 중국이 식량 제공을 약속해주면서 공세적으로 나가봐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하야 이제 홍콩에 쏠려 있는 중국을 힘들게 하는 미국의 관심이 북한으로 가서 좀 숨을 좀 쉬죠. 그래서 이제 성동격서 전략으로 가는 거고. 또 북한은 미국과 바로 통해야 되니까 미국을 한번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감청이 연종 고소원을 시다하고 북한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여정이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함께 문재인 정부 와해 공작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저희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는 윤미향, 정의연 부정부패 사건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죠. 사랑을 위해 사탕에 맞섰던 나자리노의 운명. 아까는 나자리노를 제가 시진핑 늑대가 된 나자리노는 시진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자리노의 운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FYI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팬데믹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내우외한 상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목숨 걸어야 되고 아니면은 굉장히 현명해야 됩니다. 1970년대에 유행한 노래 팝송 중에 CCR이 부른 겁니다.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을 줄인 CCR 밴드가 부른 건데요. Bad Moon Rising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아까 올드보이들 나자리노 기억하신 분들은 그 노래하고 혹시 지금 이 음악 나오나요? 생각나실 겁니다. 가사가 그렇죠. 불길한 징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사는 I see the bad moon rising. 불길한 달이 뜨고 있다. I see trouble on the way.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네. I see earthquakes and lightning.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네. I see bad times today. 오늘은 불길한 날이다. 한꺼번에 합창합니다. Don't go around tonight. 오늘 밤엔 돌아다니지 말자. 네. 위험한 날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상책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제 운명을 봤더니요. 갈 길은 천리인데 날은 저물고 비는 오고 강마저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사정이 그랬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고집스럽게 천리길을 가야 된다고 가지 말고 먹고 마시고 놀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 천리길을 가고 그랬더니 지금 가면 물에 빠져 죽거나 길 잊어먹고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뚫고 나가겠지만 Don't go around tonight. 그리고 힘을 비축하려면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매우 위험한 날 고집스럽게 강을 건너가는 날 가는 건 만영일 수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이 우리 흔들기로 가고 북한도 우리 흔들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친북 노선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FYI를 전제로 나자리노 이야기를 꺼내서 The Bad Moon Rising이라는 노래까지 꺼내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반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자리노, 문,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